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나란히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갈아치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올 1분기 역사적인 실적을 기록했고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 때문인데 이번 조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줄지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의 간암신약 리보세라닌 품목 허가 여부를 심사 중인 미국 FDA의 발표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HLB는 허가를 자신하며 미국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새로운 뉴스로 작용할지 아니면 시세를 분출하는 기회가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양대 시장 지금도 상승불을 켜고는 있지만 장 초반의 상승 탄력에 비해서는 덜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현상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 시초가가 많이 떠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음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계를 했어야겠죠.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면을 따져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들은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쪽에서 나온 이 PPI와 CPI 결과물로 인해서 미 증시가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어느 정도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다음 주에 나올 그 엔비디아의 실적, 이 엔비디아 실적만 우리가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당분간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앞으로 6월달과 7월달, 8월달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휴장 전날인 화요일, 지난 화요일 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성장주 쪽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던 우리 증시가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전히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최근에는 또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작은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5월부터 6월, 7월달까지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엔 좀 적합한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시장의 우상향을 좀 누려보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우상향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띈 건 환율의 내림세입니다. 지금 22원이 넘게 빠지면 1,346원 20전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양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 이제 장 초반과는 지금 매수 기조를 놓고 보면 외국인 기관은 여전히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 전일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잖아요. 네.
네, 결국엔 지금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일단 뭐 그 여파에 대한 부분들이 뭐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장 초반부터는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좀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역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상승 마감을 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IT 섹터에 좀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아와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여파의 흐름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지금 대형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사히 좀 잘 넘어간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지금 CPI가 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 번 더 화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바이오주들도 좀 투심이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할 경우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오에 전반적으로 지금 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또 뭐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FDA 승인 허가 여부가 또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개별 재료에 대한 이슈까지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좀 바이오 쪽에 좀 투심을 좀 자극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제가 볼 땐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됐었는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유지를 해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장 초반과 지금 비슷하게 4%의 강세를 계속해서 좀 연출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전선 쪽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메가 트렌드 부분들이 여전히 벗어나질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결국 이제 IT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좀 돌아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섹터에 좀 훈풍이 또 한 번씩은 돌아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들이 좀 매수세를 많이 넣어주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즉 쌍끌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와줘야만이 좀 증시에 좀 펌핑,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을 더욱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좀 매수 기조가 또 오늘 이후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증시의 상방 부분들에 좀 한 번 더 문턱을 좀 두드리는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의 증시 기조 어떻게 나타날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에도 관심을 가져볼 때인 것 같습니다. HLB가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은 게 FDA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를 좀 살펴보니까요. 지금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합권에서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승인 여부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승인이 된다면 시나리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승인이 된다면 엄청난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론이 되진 않을까요? 세론 가능성보다는 승인이 되면 일단 갭상승 후에 그다음에는 밀리더라도 갭상승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챙기셨으면 좋겠고 수익이 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공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론에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HLB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16일 날 미국 시간으로 16일까지 결정이 돼서 공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의 흐름상으로는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주가가 13% 정도가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 자리가 일단 매도하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인력도 충원하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자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신약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경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은 HLB의 경우에는 갭상승이 나오거나 갭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로 진입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수익이 충분히 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만약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추가적으로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거기서도 역시 비중 축소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100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일 갭상승 시에 절반 정도는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CPI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네. 살짝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주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브리핑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난 화요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어요.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코스닥을 매수한다는 것은 성장주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HLB 같은 기업, HLB라는 기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독자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있었던 금리 인하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하겠다라고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따져봤을 때 월말에 아스코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좀 더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몇몇 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리가켄바이오, 예전에는 레고켄바이오였었던 기업이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그리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도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치고는 종목 변동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면서 추후에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지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일 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배터리 쪽에 대한 관세 인상 소식들이 나왔는데 저는 미중 규제, 미중 갈등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섹터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제약바이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도 다시금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미국이 중국이 견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스화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HLB가 사실 그간 올랐던 이유 자체가 이 FDA 승인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선반영되지는 않았을지 궁금하긴 한데 주가적인 측면은 그렇지만 일단 FDA 승인이 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K바이오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항암 치료제 FDA의 좀 첫 사례가 되는 겁니다. 승인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은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요. 다만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FDA 이 모멘텀 자체가 주가를 바닥에서 고가까지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일단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체계만 봐도 사실 저는 좀 기타 법인이 매도세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타 법인이 연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를 좀 많이 넣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이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긍정이든 부정이든 분명히 상승 아니면 하락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에 따른 부분들의 좀 시세 차익을 한번 보려고 좀 매수 물량을 3일 전부터 좀 들어와 준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일단 연기금의 물량도 일단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또 금융투자의 물량만 놓고 봐도 외국인과 거의 동시에 매수세가 들어와 줬는데 금융투자 물량도 대부분 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HLB 같은 경우가 만약에 좀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FDA 승인이 된다고 가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주가 밸류를 좀 찾으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 이 이슈가 팔로업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냐가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고 결국 지금 이슈가 팔로업이 되려면은 리보세라님 말고도 오히려 조금 더 특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 부분들이 더 나와줘야 됩니다. 결국 자회사 쪽에서 뭐 외형 성장이 특출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회사 쪽에서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리보세라닙에 관련해 가지고 뭐 FDA 말고도 다른 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 이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오늘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지금 바닥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좀 저는 조심스럽게 좀 한 번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지금 저는 일단 주가가 선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도 깨졌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힘을 낼 수 있는 구간에 기조까지 일단 좀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은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앞전에 좀 바닥 잡고 올라왔던 반등 기조 구간이 86,000원대였단 말이죠. 이 86,000원대
원대까지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 86,000원을 깨고 내려간다 할 경우에는 한 번은 밸류를 찾으려고 이동하려는 모습들도 연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HLB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첫 사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분할로 좀 매수 관점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슈를 보고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보겠다고 들어갔다가는 이게 뭐 운이 좋게 정말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오히려 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좀 손쓸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그 리보세라님이 관련한 이슈가 또 팔로업이 돼야 될 텐데 이 이슈가 또 팔로업이 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이고 결국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그간 봐왔던 부분들은 FDA 승인 여부였단 말입니다. 그럼 FDA 승인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부분들인데 이 이슈가 일단 저는 재료 소멸 관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 보유자분들만 좀 대응 영역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분들은 일단은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할 경우 86,000원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HLB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바로 종가 베팅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AI 이 수혜가 가장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자력 발전 분야입니다. 이 분야를 또 짚어오신 만큼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원자력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안 나오는 것 같았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AI 쪽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전력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그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파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뭐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로 G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라는 큰 트렌드의 변화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전력원, 에너지원에 관련된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신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고요. 원자력 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 세 가지 에너지원을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지금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개발하는데 발전하는데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게 많이 평단가가 낮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1kWh를 발전 용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54 정도 든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같은 경우는 260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자체는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수치 기준으로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2020년도 기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원자력만큼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이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수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날씨라든지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운용이 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정전이 되거나 전력 사용량이 멈춘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을 육성한다라고 하더라도 옆에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력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그 친환경, 탄소 중립 쪽에 대해서도 원자력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미국 정도가 주도하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또 납기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업들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AI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에너지원을 써가지고 많이 이용을 했었던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을 지금 전기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에너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수급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원자력 쪽은 반드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몇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우진엔텍인데 우진엔텍에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몇몇 기업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이고요.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몇 가지 좀 작은 기업들도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G2파워라는 기업이고요. 일진파워라는 기업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전부 다 좋습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전력기기 쪽과도 엮여있는 기업이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원자력 쪽인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도 우진엔텍을 일단 꼽아오긴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해체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들이 개화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규로 짓는 원전보다 해체를 앞두고 있는 원전이 더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앞으로 사양 산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가동이 됐었던 원전들이 수명이 다해서 해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500조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진엔텍과 두산에너빌리티 정도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진엔텍이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원자력 쪽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진엔텍이다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쪽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달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금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반도체가 강했다가 반도체가 약했다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강했다가 약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쪽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강하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출주가 강하든 내수주가 강하든 관계없이 올해 내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우진엔텍에 대해서 만약에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로 매수가 가능하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베팅할 종목 우진엔텍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월요일에도 원전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BHI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9%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일단 한번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차 목표가를 주셔서 거기까지 대응을 해볼까요? BHI 같은 경우 2차 목표가를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지금 원전 쪽에 대해서 사실 항상 이슈가 됐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원전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원전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주가 흐름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앞서서도 종목들을 쭉 돌려서 보여드렸지만 원전 쪽이 알게 모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 후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좀 어려움을 많이 줬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 원자력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만큼은 주가 흐름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씀 드려봅니다. BHI 역시 만약에 목표가가 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그때 나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라 이런 점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BHI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도 좋았고요. 반도체 섹터도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죠? 그렇죠. 일단은 저도 오늘 좀 안 그래도 이제 IT 쪽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저는 바뀌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강하게 좀 수급을 작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뭐 AI 반도체 특화가 되어 있는 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이 제주 반도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뭐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강한 좀 대장
대장 역할도 많이 했었던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또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한 좀 이슈도 하나둘씩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슈화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빠지면서 일단은 좀 조정 기간을 좀 거친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소멸이 되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 모멘텀은 다시 한번 더 좀 특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기업의 R&D를 좀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시스템 반도체라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을 좀 주력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팹리스 업체이기도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까지도 같이 좀 운영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고 일단 이제 이미 국내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퀄컴이나 미디어텍 측에서도요. LP 디램에 대한 좀 인증을 받은 국내에서 좀 굉장히 유일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대한 가치성은 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지금 자동차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은 온디바이스 AI 모멘텀과 전장용 사업에 대한 메모리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거란 이 모멘텀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더 반등 기조가 좀 강하게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수급적인 면만 봐도 최근 좀 3일간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금 3일째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3일 전부터 매수를 넣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딱 조정 끝자락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와준 겁니다. 조정 끝자락에서 매수를 들어와주면서 6개월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금 반등 기조로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이 시점에서 홀딩을 하려는 물량들이 좀 들어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좀 추가적인 상승을 일부 만들어내고 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물량인지는 일단 6개월선을 이탈 안 하는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뭐 주봉상에서 보게 돼도 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지금 21선을 계속 좀 지지를 받고 또 반등 기조를 잡아주려 하는 모습들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해당 부분이 저는 좀 단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규분들도 충분히 지금은 매력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26,000원대를 좀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려요. 26,000원대의 좀 매물이 일단은 좀 강하게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박스 라인에 26,000원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3만 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2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도 한미 반도체를 짚어주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목표가를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매도를 또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재차 신고가 노려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좀 많이 아실 겁니다. 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메가 트렌드의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경쟁전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고가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고가를 찍고 나서 소폭 빠졌는데 오히려 고가권에서 박스를 치면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지금의 주가가 한 차례 쉬어가지만 이미 박스, 즉 저점이 잡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반도체 기업의 밸류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물론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고평가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다만 한미반도체가 앞으로의 외형 성장을 끌어써가지고 지금 주가에 대입을 시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한 번 더 노려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수급이 뭐 크게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 할 거 없이 더욱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지금 매도를 못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저는 일단 한 번 더 재차 신고가를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까지 안 가고 다시 한 번 더 문턱에서 좀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126,0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이 여부를 좀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전선과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화두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그린 리소스가 급등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10% 넘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열풍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송배전선보다 2배 이상 많은 전류를 좀 전송을 할 수 있는 초전도 케이블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분출하게 할 이슈일까요? 더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이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그와 엮여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전도 선제, IBAD, 증착 양산 설비를 미국의 북미 기업들과 좀 이제 최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배전선보다 훨씬 더 좋은 전류를 2배 정도 많은 전류를 이제 송배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움직이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중단되거나 정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중에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그린 리소스가 지금 오늘 나온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주가의 추가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시초가가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26,800원인데 26,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매매의 관점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리소스에 대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선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서도 오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구리 가격의 상승세에 힘입은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MSCI에 대한 편입 모멘텀 부분들은 이게 이제 일단 단기적인 상승을 유발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결국엔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기는 다소 힘들 겁니다. 결국엔 MSCI 편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그 전부터 이미 물량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 물량이 들어온 부분들이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일단 시세 차익이 한번 나오겠죠. 다만 지금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슈퍼사이클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지금 전선이나 전력 설비 쪽에서는 슈퍼사이클이 들어왔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미 변압기 교체 수요까지도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AI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성이 두각이 되면은 데이터 센터의 확충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 이제 전력 설비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수요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장중에 한 21% 넘게 좀 상승 기조가 들어와줬지만 보통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전력 설비 기업들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수급이 단기간 좀 이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할 경우는 일단 전선 쪽 같은 경우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일진전기나 좀 매출 비중이 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선 쪽이나 전력 기기 쪽으로 이 매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을 일단은 계속해서 올해 내내는 좀 공략을 해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슈퍼사이클이 들어와주면서 전반적인 섹터에 순환매가 다 골고루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전부 다 가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안에서 분명하게 좀 미국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올해 내내 계속 슈퍼사이클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도 최근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장기평에서 이제 막 시세가 분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격도에 대한 차이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저는 추가적인 시세가 한 번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지 전력수협이 지금 안 간 기업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들을 미리 내가 좀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계속 안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섹터에 사이클이 들어와가지고 이 섹터를 이 종목을 본다기보다는 이 슈퍼 사이클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올해 내내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MSCI 지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만큼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수에 좀 편입이 된 세 종목 지금 주가를 살펴보니까 모두 세 종목이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편입이 되기 이전에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된 이후에는 주가가 일단은 좀 밀렸다가 추후에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전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와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MSCI에 편입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요건들을 충족한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저평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 어렵다,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서 선호하는 종목들, 물론 선호하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잠시 잠깐 잠시 잠깐 좀 피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라든지 앞으로 혹은 올해 내내 부각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게 실제로 수익에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화장품 섹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요즘 들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고요. 오늘도 섹터 전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상한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마녀공장을 가지고 오셨던 바가 있었잖아요. 네네. 자, 그런 만큼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께서는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마녀공장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해드릴 때는 다른 화장품주들 대비해서 앞으로 좀 기업 가치성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오늘 뭐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거래량은 이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좀 많이 몰리는지 아니면 좀 적은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좀 직행을 했는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할 경우에는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가 오늘 뭐 100만 주 정도밖에 터지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상한가를 달성했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뭐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수급으로 좀 들어와 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이런 기업들은 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만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좀 굉장히 잘 터진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잘 들어와 주는 기업들이 그만큼 지금 증시에서도 많은 화장품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목도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플러스로 일단 증권사들의 좀 리서치 부분들이 잘 나오는 기업들 있죠. 특히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올해 좀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런 기업들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좀 저가를 올리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눈높이는 이미 뭐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K-뷰티에 대한 인지도나 뭐 인기도 부분들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마녀공장 같은 경우가 올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심어준 상황에서 마녀공장이 이번 좀 일본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한 차례 좀 급등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금 중국 쪽까지도 올해 좀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의 경기 개선 여부가 명확하게 나와준다 할 경우에는 중국 향에 대한 모멘텀 여부까지도 마녀공장 쪽에는 좀 붙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스트코에 올해부터 이점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올해 내내 좀 가지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저는 아직 뭐 화장품 내가 좀 관심이 있는데 매수를 못했다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시고 마녀공장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양대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종일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1.2%로 앞서서 브리핑을 해드릴 때보다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마감을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2,763선에 지수는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91% 상승하면서 869선에 종가를 쓸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4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천억 원 넘게, 기관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9천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부분은 2거래일 연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외국인은 212억 원, 기관은 745억 원 담아냅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7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과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뭐 딱히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우리가 좀 더 시야를 넓혀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9거래일 중에서 하루를 빼고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5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750까지 100포인트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연중 고점이 지난 3월 26일 날 기록했었던 2,77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부근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5월 달엔 우리나라 시장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는 내용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다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우상향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줄이시기보다는 종목군들을 좀 보유하거나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시장은 모두 강세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불어온 훈풍 덕분인지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그래도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나타났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가장 좋았던 업종은 보험 업종이었습니다. 4.92%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 안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 삼성화재로 9%대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금융업입니다. 1.76% 상승, 기계업 쪽에서도 1%대 상승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을 켰고요. 빨간불을 켜낸 업종이 더 많습니다. 그 안에서는 일반 전기전자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준 업종이 금융업종으로 2.12% 상승, 기타 제조업종에서도 2%대 상승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기분 좋게 마감이 나타났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내려간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될까요, 본부장님? 일단 이제 뭐 경제적인 좀 불확실성이 계속 좀 있었던 부분들이 일단 뭐 CPI 부분들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일단 뭐 원달러 환율도 좀 내려갔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이제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이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일단은 뭐 강달러 현상들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에는 뭐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기조 자체가 계속해서 좀 하락세로 좀 이어나 줄지가 일단 그 외국인들의 좀 매수 자금들이 추가적으로 좀 유입이 될지 이 여부에 좀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이벤트들은 전부 다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 시점에서 일단 뭐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만 부각이 되지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기조 흐름들이 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CPI를 좀 기다리고 있었던 좀 관망 투심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또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은 시장치를 부합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기술주들의 투심이 좀 회복이 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예시로 좀 보게 되면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급등한다는 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부분들은 뭐 미증시에서도 우리가 빗대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주의 전반적인 투심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기술주들의 회복이 투심 회복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올해 저희가 연초부터 국내 증시를 끌어왔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좀 IT 전체적인 섹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기술주 중심으로 주도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그 순환매 안에서 다른 뭐 화장품이나 조선 이런 각기 섹터들로 지금 이동해주면서 다시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IT 쪽에 대한 매수, 즉 투심만 죽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이 수급 흐름 그리고 또 이 긍정적인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기조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여부, 이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있어서 일단은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다시금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들도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좀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다소 지금은 좀 어렵다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정말 긴 호흡으로 보겠다 할 경우에는 일단 뭐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일단 내가 지금 상승 기조를 좀 누리고 싶다 할 경우에는 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계들 그리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아니면 뭐 이렇게 반도체, AI 반도체에 좀 속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챗 GPT 관련주들도 역시도 최근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전에 좀 강했던 종목분들이 좀 순간적으로 좀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단기적인 반등도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까지 좀 말씀해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한 기조 색깔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조와 색깔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오늘 장에서는 살펴보면 손해보험 섹터에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호실적을 뭐 기록한 부분도 있었고요.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섹터인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보험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업 가치 밸류업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이 아니라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눌림이 나오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이제 이 저PBR 쪽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관심 종목으로는 은행주를 가지고 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은행주가 좋다, 보험 관련주들이 저PBR 쪽에 대해서 엮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접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는 기업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게 정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런 구조에서 그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걸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수혜를 한번 누려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 그리고 보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보고요. 오늘은 또 보험 관련돼 가지고 증권사 별로 레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내놓는 레포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올해 내내 바라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상위 주단에서도 사실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 오늘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약보합으로 또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강세 흐름들을 유지를 해줬는데 일단 이 두 기업만 놓고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향에 대한 좀 수급이 좀 강했습니다. 최근에 좀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거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측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주력 공급사 중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죠. 일단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뭐 하락으로 좀 마감은 해주기는 했지만 이제 강세로 좀 마감해줬네요. 강세로 좀 마감해주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결국에 올해 좀 드릴링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증가해줄 수 있다라는 거 이 점까지 좀 체크를 해가지고 일단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세 역시도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강보합만 좀 유지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요 부품사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시 오늘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서는 좀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가총액 종목들의 관심 어떻게 가지면 좋을지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재규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우진엔텍입니다. 원전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고 해체 시장에 대한 수혜도 기대됩니다. 목표 주가는 35,000원, 손절 라인 28,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최진욱 본부장의 종가 베팅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와 전장으로 실적이 성장될 기대감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 26,000원, 손절 라인 21,5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언급해드린 종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승부주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가격과 관련해서 연동되는 종목입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구리 가격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성규 전문가의 승부주 선익시스템입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코팅 장비 관련주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조하고 클러스터 등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수익률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의 이구산업 오늘 매수를 7,500원에 했고요. 고가 기준 7,650원으로 2%대 수익률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성규 전문가의 선익시스템입니다. 매수한 가격 64,200원이고요. 오늘 고가 기준 66,700원으로 하루 동안 3.89%의 수익이 났습니다. 언급해드린 종목들 내일 아침 증시8 오늘의 승부주에서 자세한 리뷰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